안녕하세요. DNA 입시연구소 농구술 강사 장지혜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논술 인문 논술 1 파이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화여대 논술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 후에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화여대는 이제 수능을 본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일단 인문 1을 치는 학생들은 이제 인문계열, 상경계열을 제외한 인문계열과 그 다음에 스크랜튼을 지원한 학생들 중에 인문 1을 치겠다라고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치게 되는 시험입니다. 일단 이화여대 자체의 수능 최저도 높고 스크랜튼은 더 높죠. 지금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등급 합이 6 이내니까 상당히 학생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등급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능 보고 가채점 후에 이제 예비적인 어떤 등급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사립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예비 등급이 나올 텐데 그 등급을 보고 자신은 최저를 못 맞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시험을 안 보러 가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나중에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면은 최저를 맞췄거나 하는 일이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험 보러 가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읍소를 해도 아니다. 자기는 분명하다. 분명히 못 맞췄다. 나는 안 보러 갈 거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꼭 시험표 성적을 받으면은 맞춘 거죠. 그러니까 가채점 결과를 너무 신뢰하지 말고 원서를 냈으면은 무조건 시험을 보러 가라 라는 게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고사 시간은 100분인데 이제 문제가 3개가 나오고요. 제시문 수도 좀 많은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시문 수 자체는 많지 않은데 이게 다른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제시문 수가 막 많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시문의 길이 자체가 길어요. 그래서 조금 읽어야 하는 시간도 좀 있는데 부담이 되는 어떤 시간이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학생들은 딱 100분에 여기에 맞춰서 글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자 수 제한이 없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맞춰서 다 써내려 가면은 보통은 2000자에서 2500자가 나옵니다. 세 문항 다 합쳐서. 그것보다 너무 안 썼다, 덜 썼다 라고 한다면 보통은 문제의 요구를 다 충족하지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글자 수를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연필 사용 가능하고요. 샤프 가져가도 되고요. 이제 볼펜도 써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심이 약간 좀 진한 연필 샤프를 가져가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답안을 채점을 할 때는 무조건 스캔을 한 다음에 이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캔을 했을 때 답안의 어떤 글자를 해독할 수가 없다면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B 정도의 좀 짙은 심을 가진 샤프심을 사고 그 샤프를 쓰기를 이제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일단 볼게요. 문제를 보기 전에 보면 이제 제시문 6개를 가지고서 3개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야 하는데 각 문항이 굉장히 독립적인 문항들이 아니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대와 비슷하게 문제 3개가 전부 다 일관된 어떤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읽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몇몇 학원 강사들은 이걸 못 읽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철학 베이스가 없다면 상당히 좀 강사들한테도 조금 어려운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화여대는 이제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 전형에 있어서 그 난도 정도가 제일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로 꼽힌다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제시문 가에 나타난 인간의 특징을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나의 창작 활동의 의의를 밝히시오. 그래서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대가 선호하는 어떤 문제입니다. 철학과에서 이제 주가 돼서 출제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번 재심은 다와 라의 두 작품에서 보이는 예술 세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이제 비교 문제고요. 3번 재심은 마의 화자의 관점으로 바에 대해 논하시오. 이제 적용해서 논증적으로 글을 쓰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굉장히 간단한 뭐 분류라든지 요약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아주 세심하게 논증적인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요약은 부분적으로 들어가기는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의 제시문을 통해서 다른 제시문을 이제 서술을 해야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제시문은 정확하게 핵심만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적용 설명하는 것, 그리고 비교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런 것들 각 유형에 대한 어떤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 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글자 수 제한이 없는 거는 학생들에게 간혹 가다가 배점이 낮은 1, 2번에 과도하게 시간을 많이 쓰고 또 글자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배점이 정작 높은 3번에서 약술하고 나와버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전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전체를 포괄하는 출제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면 읽어내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읽어낼 수 있는 학생들의 수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읽어낸다면 그 학생들은 거의 다 붙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독해력과 사고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고력을 좀 예시하는 수업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화여대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제시문들을 어떻게 읽어내는가, 이런 것들도 꽤 강의에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데, 영어 제시문은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수능보다 훨씬 쉬운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능보다 다소 낮은 정도의 제시문이 출제가 되고, 그렇게 전문적이고 막 특별한 어휘들을 익혀야만 이해할 수 있거나 이런 제시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양과 관련된 혹은 사례와 관련된 제시문들이 영어 제시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영어 제시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분량 자체도 이제 책에서 한 문단 내지는 두 문단 정도를 발췌한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제시문이 나오면은 이제 학생들은 항상 답안에 그 영어 제시문을 이제 번역을 해요. 그런데 그 번역을 하는 거는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습관이 붙은 거죠. 여태까지 영어 공부를 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영어가 나오면 번역을 한다, 한국어로.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 제시문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근거로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번역이 아니라 그 영어 제시문의 주장과 근거는 뭔지, 설명문이라면은 결론은 뭐고 이유는 뭔지, 여기에 따라서 요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이제 파이널 수업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화여대에서는 출제 빈도가 높은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이화여대는 페미니즘이 굉장히 2년에 한 번꼴로 자주 나오는 정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라든가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반면에 이화여대는 윤리와 사상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칸트나 이런 서양 고전의 이제 대가들의 어떤 이론들을 조금은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도 나눠줄 것이고요. 이거랑 관련된. 그래서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크게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이화여대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론적인 큰 틀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문제를 접근하는데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좀 강의가 이와 관련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특히 마지막에 이제 한 2회차 정도에서 답안 작성법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논제가 3개가 나오는데 각 3개가 한 논제 안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 여러 개에 맞춰서 어떻게 개요를 짜야 되고 각 문단별로 어떤 말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분량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논술은 이제 주관적인 시험이 아니고요. 쫙 읽어봤을 때 채점자가 주고 싶은 점수를 주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채점 항목들이 있고 그 채점 항목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세세한 항목들을 학생이 전부 다 충족을 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채점 항목에 따라서 채점 항목은 논제를 통해서 저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논제와 제시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데 그렇게 논제와 제시문을 통해서 유추를 하고 거기에 적합하게 전부 다 답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학생들의 이제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약점을 중심으로 이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이제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직접 첨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첨삭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 지금 어느 지점에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중심으로 빨리 수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곤란하다 싶은 것들은 이제 강하게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첨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첨삭도 강의도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서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은 요약을 하라,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줄거리를 쓰는 경향이 있어요. 제시문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읽어내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글 쓰는 걸 힘들어 할 때 제시문에 나와 있는 어구나 어구, 표현과 표현들, 일부를 따와서 베껴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학생들은 과락됩니다. 그러니까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이 제로로 수렴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의 베껴 쓰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장과 근거에 따라서 글의 구조를 세우는 거, 그런 다음에 또 제시문들 사이에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을 읽어내서 단순히 제시문과 제시문들을 관련 지어서 이제 적용해서 서술을 해야 할 때 적용하지 못하고 각 제시문을 각각 요약하는 식으로 이제 쓰는 학생들에게 적용 서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점수를 받는 거고, 고득점을 위해서는 논제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답안이기 때문에 논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이제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잘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이제 추상적인 글들로 답안을 전부 다 메꾸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어떤 식으로 또렷하게 서술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수업은 3회가 이루어지는데요. 3회, 왜 3회냐? 일단은 보통 많은 학생들이 논술을 이제 보통은 한두 개만 넣지 않고 여러 개를 넣다 보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인문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능 다음 주에 이제 월수금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이제 다른 학교 논술 수업도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한 시간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오후 4시에서 7시가 되고 선생님은 접니다. 수업은 일단 1시간 40분 동안 실전에 맞춰서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하고, 이제 2회차, 3회차 때는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하고 있을 때 이제 불러서 대면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해제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역시 해제 강의는 답안 작성법과 이제 아주 이화여대에서 강조하는 부분들, 그리고 좀 까다롭지만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그 출제 의도를 읽어내는지를 중심으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답안 작성 방식의 상당 부분이 할애가 될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가장 막막해하는 지점들이 답안 작성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점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각 커리큘럼은 1회차 때는 이제 올해 모의 논술을 하고요. 2회차 때는 작년 모의 논술을 하고, 이제 3회차 때는 작년 기출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각 모의 논술도 그렇고, 기출도 그렇고, 이화여대 논술은 굉장히 양질의 논술 기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출들을 충분히 익히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각 대학들의 여러 경향을 보면은 모의 논술과 실제 논술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도 좀 모의는 확실히 익히고 가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능 잘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파이널 때 만납시다. 감사합니다.